귀를 의심을 했어요. 아니, 대한민국 이게 자본주의 국가 맞아? 싶을 정도로 이익 공유라는 정말 놀라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노동부 장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총선 없는 반도체 대전의 가운데에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긴급 토론을 열겠다고 그랬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겠다. 세금, 판매 관리비 다 빼고 남은 초과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문제다. 그러면서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하청업체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야, 이게 자본주의 국가의 장관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아니,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업 이윤을 국민 배당금으로 나누겠다라고 했다가 그때 주가가 훅 빠졌죠. 그거를 갖다가 블룸버그에서 저 김용범 발언 때문이다 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거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이게 초과 세수가 아니고 초과 세수를 나누자는 거지 초과 이익을 나누자는 게 아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지기도 전에 장관이 나서가지고 아니 초과 세수가 아니고 초과 이익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초과 이익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정말 아니 여러분 초과 이익을 기업의 초과 이익을 전 세계 지금 3차 반도체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유례없는 이익을 지금 내고 있는데 이 이익을 나누자? 그럼 협력업체, 하청업체랑 나누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놀랐는데요. 아니 지금 하청업체하고 삼성하고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 납품하고 얼마 납품대금 지급하고 그 납품대금을 받아서 월급을 주고 하청업체는 기업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청업체가 초과 이익을 얻으면은 그거를 하청업체에 다시 내려줘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런 식이면은 여러분들 다 지금 지금 삼성 이미 바람이 불고 있어요. N% 성과금 이 초과 이익의 N%를 갖다가 우리도 상여금으로 달라라는 요구를 삼성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도 한다고 그러죠. 벌써부터 이게 바람이 불고 있고 거기다가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까지 이거를 한번 우리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초과 이익이라는 개념도 그래요. 이게 사실 뭐 자본론이라든지 뭐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런 데서 나오는 개념이다. 물론 이제 주류 경제학 개념에서 나오는 개념이긴 하지만 도대체 그러면은 뭐를 초과 이윤으로 볼지 이 부분도 정말 불분명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빅테크 기업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만 126조예요. 근데도 생존을 위해서 직원의 10%를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AI로 인한 수요 폭증 때문에 이익이 많아졌다고 해서 이 이익을 하청업체에 나눈다라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야 그러면은 정말 과연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믿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을지 이럴 거면은 뭐하러 힘들게 삼성에 들어가서 뭐하러 힘들게 기술 혁신을 하고 뭐하러 힘들게 기술 개발을 하겠어요. 그냥 하청업체 있으면서 하청업체나 중소기업 있으면서 위에서 초과이윤 나누면 그거 나눠 먹지 국민 배당금으로 나눠 먹지 뭐하러 힘들게 일을 하고 뭐하러 힘들게 아이디어를 내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와중에서 제가 아마 유튜브에서는 최초로 들려드리는 내용일 것 같은데 왜 얼마 전에 삼성 노조가 그 초기업 노조에서 파업하겠다고 했을 때 삼성에서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가처분 받아들여졌죠. 가처분 신청서에서 정말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얼마나 피가 말리게 굴러가는지 이 삼성 측에서 직접 밝힌 반도체 생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삼성전자가 정말 그야말로 국민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민주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주들 요새 그냥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공부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데 도움도 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가처분 신청서에서 삼성이 직접 들려주는 반도체 생산 라인의 비밀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비밀이랄 것도 없을 수 있겠지만은 이번 사건을 맞아서 이 생산 라인이 멈추면은 얼마나 심대한 타격이 가는지를 정말 구구절절하게 적어놓은 가처분 신청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봐주세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문과라서 처음 접하는 내용이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저도 정말 어제 이거 몇 번씩 읽으면서 그전에도 읽으면서 이제 복습을 했었습니다. 자, 반도체 8대 공정이 있습니다. 웨이퍼 공정. 반도체용 웨이퍼 기판 생산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산화 공정. 절연막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온을 주입을 하거나 이물질로부터 보호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토 공정. 이건 뭐냐면은 노광기. 그러니까 노광기가 이 빛을 노출시키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 빛으로 회로를 갖다가 그 감광액 이전에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감광주에 대해서 사진 인화하는 거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렇게 원시적인 과정은 아니지만은 빛으로 회로를 갖다가 사진처럼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식각 그렇게 가지고 회로를 찍어내고 불필요한 부분은 이 깎아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증착하고 이온 주입해가지고 방막을 형성해서 정기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금속 배선, 소자 간의 전기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EDS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패키징, 반도체 칩이 외부하고 전류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포장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판님께서 별걸 다 하죠, 진짜. 저도 제가 하면서도 별걸 다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가처분 신청서에 있는 내용이고, 삼성 입장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피말리게 반도체를 생산을 합니다. 라고 적어 놓은 내용이라서 상당수가 주주인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들고 와 봤고요. 이거를 왜 들고 왔냐? 자, 이게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웨이퍼의 저주. 멈추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웨이퍼 반도체가 이제 어떤 작업이냐면 기본적으로 웨이퍼 위에 수백 개의 층을 깎고 쌓는 겁니다. 일종의 피자로 치면은 도우에다가 토핑을 넣는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웨이퍼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기에 노출이 되면은 산화가 시작이 됩니다. 산화가 변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큐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큐타임이 뭐냐면은 공정 내에서 대기할 수 있는 한계 시간입니다. 자, 큐타임을 넘어가 되면은 못 씁니다. 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식각에서 세정 공정으로 넘어가면은 무조건 90분 내에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90분을 조금이라도 넘어갔다 이거면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까탈스럽냐면은 이 웨이퍼를 자 이게 지금 포토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한 번 거친 게 아니라 아까 8개 중에서 포토 공정 있잖아요. 이거를 웨이퍼에서 반도체로 완성이 되려면 25번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25번의 이 포토 공정을 거치는데 24번을 거쳤어요. 그런데 25번째 포토 공정 거쳐야 되는데 라인이 멈췄어요. 그러면은 그 웨이퍼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됩니다. 자, 이 수천만 원짜리 한 장에 수천만 원짜리 웨이퍼 다 버려야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공급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와서 삼성한테 매달리고 하이닉스에 매달리는 이 웨이퍼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 라인이 굴러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한 번 멈추면은 복구가 불능합니다. 자, 아까 노광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 빛으로 노출시키는 이 기계, 그 인화 작업을 하는 그 기계, 그게 한 대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5천억 원. 5천억 원 하는 이 노광기. 이런 것들 그냥 뭐 이 공중에서 가동하면 되겠어요? 클린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클린룸. 정말 이 습도라든지 기압이 완벽하게 통제된 클린룸에서 24시간 가동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전원을 끄거나 그리고 화학 액체를 조금이라도 안 갈아주면은 그냥 약액이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복구하는데 단 10분, 몇 분이 멈추더라도 복구되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평택 캠퍼스에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30분이 정전이 됐는데 그때 피해액이 얼마였다? 500억 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분에 10억 원씩 날아갑니다. 자, 라인 한번 멈추는데 1분에 10억 원이 날아가는 지금은 아마 이 반도체 이 품귀 현상 때문에 그 액수가 더 커졌을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세계입니다. 이렇게 정밀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를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독가스와 염산의 시한폭탄. 자, 반도체 공정에 온갖 독성가스, 염산, 불산
이런 정말 치명적인 화학약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라인이 멈춘다? 이런 치명적인 독 물질들이 바로 외부로 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 불산가스가 누출이 돼서 그때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마비되면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생산자들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노조가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라인 멈추고 우리 성과급 나눠줘 라고 하면서 파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 노조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아니 당신네들 이게 보안시설이라고 하는데 자 노조법에 따르면은 보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파업에도 예외가 됩니다. 그런 노조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이건 보안시설이 아니라 이건 생산시설이야. 생산시설이니까 우리가 라인 멈춰줘도 돼 라고 했는데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시설이 안전보호시설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일부 생산 기능이 있더라도 멈추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판단을 했고, 자, 노조가 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냥 대기 모드 켜놔. 어차피 파업하면은 대기 모드 켜놓고 라인 스톱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습니다. 자, 법원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너네 주장은 그러면은 파업할 테니까 일을 더 시켜라. 그럼 문제 안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사용자의 조업 계속의 자유나 사업 수행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 너네가 헌법상 파업권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안전시설까지 멈추게 되면은 사업자는 아예 생산 기반이 망가진다고요. 그럼 앞으로 파업이 끝나도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된다고요. 그런 사업 수행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주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라인 멈추면 되잖아라는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이 법원이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잖아요.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여기 있었다고 봅니다. 노조의 자충수다. 그러니까 최승우 위원장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무덤을 판 거죠. 자, 라이브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든 집행부는 평택 사무실을 점거하고 집회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치명적이었어요. 만약에 파업 중에도 회사를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명단을 관리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반노조가 되면은 강제 전배. 그러니까 강제로 어디 원하지 않는 라인에 배치를 시키는데 이번에 노조원 아닌 사람 그리고 이번에 생산에 참여한 사람 파업 중에 라인에 참여한 사람을 그 명단을 참조하겠다. 무시무시하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너네 분리해 줄 거라라고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강제 전배나 해고를 우선 안내하겠다라고 최승우 위원장이 그렇게 라이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회사 입장에 앞장선 사람들은 사치 프락치 아예 프락치라는 단어를 썼네요. 그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 야, 이거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파업에 참여 안 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협박하고 해고시키고 블랙리스트 만들겠다. 대놓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경악을 하는 거죠. 자, 노조 스스로 우리는 이거 위법하게 정거할 거다라고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 라이브 영상의 발언을 들어서 그대로 가처분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이 국가적인 심장인 반도체 이 정도가 되면은 그냥 어떤 생산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이거는 정말 국가 안보 시설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쌀입니다. 이제 와서는 우리의 주력 산업입니다. 정말 국가적으로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런 산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보신 생산 라인의 문제 그런 거 봤을 때도 정말 이런 산업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기업의 생산 라인 문제가 아니라 자 그렇게 자, 재미있는 채팅이 있어서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코로난국 황제님께서 초초초과이익 대장동부터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본보기를 보여달라라고 하셨는데 너무 재밌네요. 이분 정말 재치 짱이십니다. 자, 초초초과이익. 그냥 대장동은 그냥 초과이익이 아니라 초초초과이익. 이거부터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본보기를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삼성의 초과액. 삼성의 초과액은 한 글자. 그냥 삼성의 초과액인데 삼성의 초과액에 대해서 분배하는 그런 시범을 보이시라라는 그런 댓글을 한번 주셨습니다. 정말 배당금 멍하니님 배당금 들었다. 쥐꼬리만큼 들어간다 그러는데 쥐꼬리만한 배당금보다 만약에 이렇게 그 장관 그 주장대로 이런 토론회를 해가지고 국민 배당으로 들어오면 이거보다 훨씬 뜯어서 나눠주겠다는 얘기인데 이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기업 못하죠 정말. 자, 그렇게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두 눈 지켜뜨고 흘러가는 상황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기업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주위에서 칼 꺾겠다고 정부는 이러고 있고 노조는 또 저렇게 라인 멈추면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고 아무튼 정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극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